안녕하세요. 알아두면 정말 쓸모가 있는 그 연차휴가 총백과사전 14번째 강의를 진행을 해볼게요. 자, 여기는 지금 제목에서 보시는 것처럼 제가 그 연강으로 이제 할 건데, 요 부당해고 기간과 연차휴가 일수해 놓고 1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이제 14강으로 구성을 하고 있는데, 내용을 이제 바로 볼게요. 보시게 되면은 제가 지금 첫 번째로 소개하고 있는 부당해고 기간, 줄여서 부해 기간이라고 하게 되면요, 이 부해 기간 같은 경우를 요 지금 임금 근로시간 그 정책팀 해서 요거는 유권 해석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얘기냐면 고용노동부의 입장이거든요. 그래서 고용노동부는 부당해고로 그 해고를 당했다가 부당해고로 판정이 돼서 복직한 근로자에 대해서는요, 이른바 비례계산 원칙을 적용해야 된다라는 게 그 노동부 입장이고요. 그 뒤에서 이제 15강에서 보시겠지만 그 대법원에서는요, 그 출근 간주를 지금 보고 있어요. 양자가 입장이 다른데 보통은 그 노동부의 어떤 유권 해석을 좀 많이 따라가기 때문에 제가 이거를 14강에서 먼저 이렇게 소개를 시켜드리고 있어요. 근데 이 사례는 좀 되게 오래됐어요. 벌써 16년 전에 이제 물어봤던 2006년도 유권 해석인데 아직도 입장이 똑같기 때문에 제가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보시게 되면 이제 택시회사인데 2004 10월 1일자로 해고가 돼서 1년 반 만에 복직을 했고요. 근데 이 회사는 5월을 기준으로 그 9할 이상, 이게 갑자기 뭔 말이지 생각하실 텐데, 이 당시는 이 회사는 아마 주 6일 근무제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당시에는 요 9할의 어떤 출근 기준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8할이지만 그냥 옛날 얘기구나 이제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개근 근로자한테 부여하는 연차 휴가 일수를 해당 근로자별로 발표를 하고 있다. 그럼 5월을 기준으로 한다는 거는 아마도 여기 보시게 되면 연차 휴급일을 상정하는 요 5월 1일 나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매년 5월 1일부터 그 다음 연도 4월 말을 기준으로 하나의 그 회계 단위년도로 보고 있는 회사예요. 자, 이랬을 때 연차 유급 휴일의 발생 여부에 대해서 물어봤거든요. 그래서 왜 그러냐면, 자, 이분은 거의 끝자락인 4월 3일 날 복직을 했기 때문에 4월 3일부터 4월 30일까지 이때만 지금 실질적으로 일을 한 거예요. 자, 그리고 여기 마지막 문단에 있는 이 부분은 지금은 직장 그 건강보험이라고 하는데 이때는 의료보험이라고 했고요. 그래서 이분이 지역보험으로 전환되면서 그 이분이 그 자기 개인의 부담으로 했는데 이거에 대해서 책임 소재가 어떻게 되냐라고 해서 이 연차하고는 상관은 없는 건데, 이것도 이제 임금 상당액에 넣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에 대한 갑론을박이 있는데 웬만하면 이제 넣어서 다 이제 지급을 하라고 보통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그 회시 받은 그 내용을 한번 볼게요. 자, 지금은 근로기준법 60조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자, 소정 근로일수, 출근 일수, 그 출근 의무가 있는 날 우리가 인식하는 평일이라고 그랬고요. 그 개근 여부, 출근율을 가지고 한다. 근데 비례 계산은 자, 특별한 사유로 근로 제공 의무가 정지 또는 면제되는 날 또는 기간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소정 근로일수 계산에서 제외한다. 이 말은 이 날을 빼고요. 이 날을 빼고 출근율을 산정해야지 이날까지 넣어서 일을 물리적으로 안 했다라고 그래서 결근 처리하면 안 된다라고 그랬어요. 자, 요건 이해되시죠? 자, 그런데 이 부당해고 기간, 요거는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할 수 있음에도 사용자의 부당한 징계권의 행사로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기간, 이건 맞죠? 그랬을 때 고용노동부는 특별한 사유로 근로 제공 의무가 정지된 날 또는 기간에 해당해서 소정 근로일수 계산에서 제외해야 된다 해서 다수 행정 해석이 있다라고 스스로 인용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요 비례 계산을 해야 된다는 의미거든요. 자, 그래서 내용을 다시 보면 2004 10월 1일부터 2006 4월 3일까지가 부해 기간이고 매년 5월을 기준으로 연차 휴가를 산정한다면 2006년은 부당해고 기간을 제외한, 잘 보시면 4월 4일부터 30일까지만 소정근로일수를 가지고 출근율을 산정해야 되는데, 지금 버전으로 말씀드리면 80% 이상이면은 받을 자격이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출근율 1번, 그 다음에 휴가 발생일수와 계속근로 연수에 따른 가산일수에서 가산휴가까지 정상적으로 한 게 만약에
20 만약에 5일이었다라고 그냥 맥스로 가정을 했을 때요. 자, 이렇게 생성을 하고 총 소정 근로일수에 대한 해당 근로자의 출근일수의 비율 해서 요 앞에 말은 분명히 요걸 시청하시는 분들이 그 이전 제 강의를 보거나 현재 여러 가지 문헌을 보시면 이 말이 뭐지라고 생각을 하실 텐데 중간에 약분되는 과정이 있는데 그거는 너무 이제 헷갈리실까봐 제가 그건 설명드리진 않을 거고요. 그 25일을 가지고요. 이 해당 근로자가 예를 들어서 일할이라고 하게 되면 365일 중에 지금 요 기간 있죠. 4월 4일부터 4월 30일까지의 기간이 27일이다. 그러면 요 비율 가지고 계산을 하면 된다는 거기 때문에 이 지금 사례는 거의 아마 그 하루도 나오지 않는 사례가 될 거예요.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리면 2004년부터 해고가 됐잖아요. 그러면 2005년 같은 경우는요. 2005년이라고 해볼게요. 1월 1일부터 2005년 만약에 요 기간을 가지고 산정하는 회사라고 하게 되면 하루도 나온 게 없죠. 그러면 요때 기간에서는 연차가 아예 없다라는 결론에 도달을 해요. 그래서 이러한 유권 해석에 대해서 부당해고는 좀 출근 간주를 해야 되지 않냐라는 의견이 상당히 있는 것도 사실이에요. 그래서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그 이어서 15강에서 그 법원의 입장을 가지고 설명을 드릴 예정입니다.